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네팔에서의 눈사태 사건, 그 다음에 북한에서 외교관들을 다 불러들여서 외교 라인을 교체한 사건, 그 다음에 롯데의 신백호 회장 별세 사건 등등, 안철수 씨의 귀국 사건, 해리 해리스 미 대사 발언 문제 등등 이런 것들 큰 뉴스로 다뤘네요. 이국정 교수 문제도 있고요. 한번 북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리수영이라 그랬는데 좀 틀렸고요. 이용호죠. 이용호 외무부 장관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이수영도 당 국제부장도 변경을 했습니다만, 리용호의 후임으로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을 임명했네요. 네, 조평통위원장.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정부의 실세들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민족은 하나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없애자 그러는데 그러면 북한을 뭘로 규정을 하겠습니까? 북한을 지금 이 정부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제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없애자고 방방 뜨던 세력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면 북한을 뭘로 규정할지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북한을 우리 헌법대로 하면 북한은 우리 영토인데 거기에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세력을 뭘로 규정할지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범죄 집단. 그럼 잡아야죠. 예? 우리 군경을 보내서라도 때려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공산당, 노동당을 우리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당으로 볼 겁니까? 근데 우리한테 왜 총칼은 왜 겨누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놓은 거 외에는 다른 규정이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못 없앱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의 큰 그림에 있어서의 허점이고 맹점이죠. 국가보안법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좌익 운동을 할 때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라고 했는데, 자기네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법을 없앴을 때 북한을 뭘로 규정할까?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그 외에는 방법이 지금 마땅한 게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친국가단체로 하겠습니까? NGO로 하겠습니까? NPO로 하겠습니까? 네? 총칼을 들고 있는데, 아니면 조직폭력배 범죄 단체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게 그렇다고 친국가 단체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국가법을 유지한 건데, 이게 그만큼 생각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보수 정권에서도 문제였던 건데, 북한을 상대할 때 누구를 상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부는 어엿한 통일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고요. 대한민국의 장관입니다. 이런 분이 북한을 상대할 때 지금까지 조평통 위원장을 상대해 왔어요. 조평통은 뭔가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로 얘기하면 민주평통? 적십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정부 기구이면서도 아닌 쪽에 가깝죠. 적십자에 가깝죠. 그런 기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뭔가 회담을 한다고 할 때는 정부 대 정부로, 그때는 이제 반국가 단체니까 북한을 평소에는 인정은 안 하지만은 회담을 할 때는 인정을 해야죠. 네. 그럴 때는 쟤네도 정식 정부 단체가 나와야 되죠. 근데 통일부는 맨날 조평통을 만나. 우리는 정부기관인데 쟤네는 비정부기관이야. 그럼 북한 처리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비정부기관이 되는 거죠. 통일부. 김현철 씨가 있는 데가. 그러니까 거꾸로 쟤네들은 우리를 반국가단체, 비국가단체로 보는 거가 됩니다.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도 그렇지만 당이 우선에 있거든요. 당의 국제부장이 얘네 북한 내각의 외무성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리수용이가 당의 국제부장이 더 상위자고, 그 다음에 이 리용호가 외무상위 하급자였던 겁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국무위원들이 당에서 딱 포진해갖고 정책을 만들면 각 장관들이 하는 구도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할 때는 당을 상대할 것이냐 정부를 상대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가만히 보니까 계속 정부를 상대해요.
미북 회담 하게 되면은 그들의 외무상이나 외무성 부상이 뭐 이렇게 나와서 회담하는 걸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당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당은 한국에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처럼 정부를 끌고 나갈 세력을 만드는 거고, 국가는 어쨌든 그 정식 기구다 해서 나와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언이 잘했든 못했던 걸 가지고 이제 따지고 합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국가 철학인 거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국정원이 남북 문제를 다루는데 국정원이 누구를 만납니까? 북한의 조선노동당 당의 통일전선부하고 상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국가정보원은 사실 제대로 그 국가보위부하고 비슷한 면이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국정원은 쟤네들 당을 상대하고, 통일부는 쟤네 정부기구도 아닌 NGO 같다 그럴까 해가 뭐 친국가단체를 상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철학이 없는 거죠. 예. 당을 상대하려면 당을 상대하고, 정부를 상대하면 정부를 상대하려고.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기관, 정부기관도 아닌 평통을 상대하는 거 웃기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정부의 또 우리의 과거부터의 대북 정책이 뭔가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철학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리선권이를 임명을 했습니다. 북한은 보통 자기네 장관을 또는 뭐 당의 부장을 임명하면 10년씩 오래 쓰는데, 이번에 뭐 짧게 이용호를 해임해버리고 했습니다. 리용호하고 최성희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크게 물을 먹었잖아요. 그다음부터 굉장히 미국 관계를 가지는데 겁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알고 세계를 알기 때문에 당했구나 하는 걸 감을 잡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끼리 만나자고 했을 때 계속 반대 의견을 냈던 게 그 사람들입니다. 이유를 대가지고. 왜? 또 만났다가 어차피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핑계를 대서 한미훈련 하지 마라 뭐하라 이런 핑계를 대다가 시간을 끌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외무성에 있는 외무부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세계를 알기 때문에 미국을 다루는 방안도 내긴 하지만, 또 한편은 미국을 겁을 내고, 그리고 태영호 공사처럼 한국으로 망명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집트에 있던 북한의 외교관도 망명했었고, 고영환 씨도 아프리카에 있다고 우리한테 망명해 왔습니다. 네. 알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통전부나 이런 남한을 상대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외국물을 먹을 기회가 없고 하니까 그럴 기회가 없죠. 과거에 뭐 황장엽 선생도 사실은 외교를 담당하는 파트에 있었으니까 우리한테 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성건으로 채웠다. 이성건은 잘 알다시피 그때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인가요? 그때 그 우리 대표단이 갔을 때 옥루관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하고 기업인들에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에게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퉁박도 주고, 조명군 통일부 장관, 탈북자 출신, 그분이 고위급 회담에 늦게 오니까 시계가 주인 닮아서 관념이 없구만 하고 이렇게 쫑코를 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그 터너 조이 제독이 6.25 전쟁을 끝내는 그 정전 협상에 참여를 하고 나서 어떻게 공산주의와 협상하는가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How to negotiate with communist인가요? 거기서 보게 되면 북한 애들은 계속 심리전을 씁니다. 사람을 이렇게 면박을 줘갖고 말문이 막히게 하고 몰아치고. 그다음에 책상도 의자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왜 그쪽이야 돌려 하면서 계속 신경전을 펴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건 이런 대남 하는 친구들은 협상의 전문가고 이 도발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에 내세웠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냉면이 목구로 넘어가십니까? 하고 약을 딱 올려보는 거죠. 그래 놓고 사람 흔들어서 하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제가 대공수사 파트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거꾸로 북한이나 대공 영유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고 심리적으로 흔들면서 수사를 하더만요. 그런 기법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문가죠. 이거는 외교적으로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 쭉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김정은이 그 유고 상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작년 6월에 판문점 회담을 한 걸 보게 되면 미국하고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노이 노딜에도 불구하고. 근데 북한에서는 그건 안 된다 하고 뭔가 강경파들이 틀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미 관계를 실패했고 남북 관계를 회피하고 책임 회피하는 영어를 아는 리용호, 최성희 같은 이런 외교 라인들을 이제 배제를 하는 거죠. 이자들은 자기 살궁리만 하는구나 하고 배제를 하고 강경으로 갈 수 있는 리성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신파들을 앞에 내세우는 건데 충신파들이 많아지면 브레이크가 없어지게 되죠.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충돌로 가는 구도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북한이 이 인사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자기네 국가 목표에 맞춰서 인사를 합니다. 어떨 때는 리용호를 썼다가 리수용을 썼다가 그다음에 이번엔 이성권을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하는 배경은 뭡니까? 자기네 국가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호불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우리 대통령의 인사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대검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임명할 때는 자기 사람이라고 보고 임명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당장은 못 바꾸니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대검 간부들을 바꾸고 이제 추가로 이제 각 지검의 간부들을 바꾸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뭐 하겠죠. 이건 뭔가 하면은 무슨 자기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뭔가 잘못 꼬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국가 철학이 크게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문 대통령 개인의 검찰 개혁 의지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이 옳은지 그것도 잘 몰라요. 지금 남북 문제를 보게 되고 미국 문제를 보게 되면 문 대통령의 정책은 다 실패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턴을 못 하고 있어요. 북한은 어떤 식으로 턴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말려들고 있거든요. 이제 북한은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하고 한미 관계가 안 좋습니다. 이걸 이간을 엄청 시킬 겁니다. 네. 우리도 비난하고 미국도 비난하면서 그래 우린 자꾸 미국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계속 끊어내는 이간질 정책을 펼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강경으로 가겠죠. 그러나 어디까지 강경으로 갈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액션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북한이 절로 갑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리용호를 날리고 이성호를 내세웠다고 하는 거는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한 남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화로 가서 자기네 스스로 자력갱생, 고난의 회군을 하면서라도 살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뭐 개인 관광을 하도록 해보자 이런 또 말씀을 나오게 하고 있는데 이거 참 기차 떠나는데 뭐 손 흔들고 뛰어가는 건지 이게 참 웃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갖고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제 한마디 하게 만들고 한미 관계도 힘들게 하는데 이거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요 리성건이가 했던 말을 빗대갖고 한번 이 문재인 정부한테 한마디 날리고 싶어요. 아침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십니까? 참 뻔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임을 해준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 책임을 지잖아요. 의원대학제에서는 총사퇴를 하고 다시 총선을 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임기는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틀렸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싫든 좋든 대한민국 정부하고 저희 같은 국민은 하나가 돼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아침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시니까 하는 심리전적 발언을 우리가 우리한테 해야 되는 이런 모순에 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주국가라는 것도 되지만 그만큼 갈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실수 없이 계속 자전거처럼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한번 방향이 틀려도 안 돼요. 옳은 방향으로 점점 가속을 해서 달려가야 되지, 서 있으면 넘어지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방향이 틀리면 그건 더더구나 그렇고. 그래서 이 죽고 살고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틀린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고 이게 옳다라고 그러면 국민들은 이게 인질이냔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기업 총수들도 그렇고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국가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저 허드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앨 수 있는 거는 일도 아닌데 헌재 소송을 내가지고 왜 이 정부 세력이 못하느냐. 북한을 뭘로 규정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국가 단체 외에는. 비국가 단체로 하든 뭐 하든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모순에 걸려서 정권을 잡고도 노무현 정부,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3년이 돼가도록 이 법을 못 없애는 겁니다. 물론 약간 이제 그 법 자체를 사법화하긴 했어요. 뭐 처벌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긴 했지만 북한을 규정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살려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정부가 대북 간에 있어서 큰 맹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하고 뭔가 관계가 좋아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려와서 모순에 걸렸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딱 바꿔서 강경파를 쫙 내세우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순이 걸린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고요. 책임지라고요. 책임 없이 맨날 야당일 때 이렇게만 하던 그 개념. 모든 정책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요 정도 모순 있는 것 같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를 다 비난하고 나면 자기네가 만드는 전체도 이거랑 거의 비슷해진다. 같은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걸리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 없는 비판을 했던 거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책을 재검증해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들을 대거 교체를 해서 북한처럼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점점 코너에 몰립니다. 북한은 어쨌든 하노이 노딜 평양 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 경험을 겪으면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상대가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 비밀번호 집어넣을 때요. 첫 번째, 두 번째 거 숫자 틀린 다음에 뒤에 거 열심히 추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어긋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달리기는 뛰다가 뒤에 열심히 달리면 1등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비밀번호, 계좌번호 같은 건 처음 한번 틀리면 뒤에 아무리 정확하게 집어넣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정책도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남북 정책은 잘못 이해를 하면 크게 틀립니다. 아침 잘 드시려면 정책 잘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